안녕하세요. 3세대 코칭TV 권경숙입니다. 제가 그동안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주로 리더로서 구성원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오늘은 나의 상사, 상위 리더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영상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사에게는 피드백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리더에게 피드백을 하는 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에게 와서 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전달해 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고마울 거예요. 물론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가서 피드백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더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어떤 신뢰관계에 따라서도 아마 차이가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피드백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접근한다면 내가 맡은 조직도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조직 전체의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얼라인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리더가 자기의 임원이 자기한테는 어떤 이야기든지 편하게 이야기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그 임원이 했대요. 그래서 이 리더분이 정말 그 임원한테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찍혀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무슨 얘기든 편하게 하라고 한 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임원 자기만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하겠다는 뜻이었다는 걸 찍히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난 업무량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사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늦게까지 남아서 야근하고 심지어 그 일을 집에까지 싸들고 오고 내가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답답해 이렇게 느끼면서도 일이 많다고 하면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말을 꺼낼 생각조차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럴 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 과부하 상황에서 일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지 않는다면 리더로서 나는 어떨까요?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찬찬히 생각을 해봐도 상사에게 피드백을 할 용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상사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만 하느라고 계속 달리지 말고요. 잠깐 스탑!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1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 질문에 만약에 이대로 계속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굳이 상사에게 가서 어려운 피드백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마 지금 뭔가 숨이 여기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의 소진이 오던가 나의 소진이 오면 내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상되는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일단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에 기한이 일정 내에 지켜지지 않거나 하기로 한 업무들을 다 해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단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또는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입장을 바꿔서 나의 구성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나는 뭐라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나의 상사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풀어갈까를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는요. 내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들과 달라진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그 요인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우리 상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가 분명해질 거예요. 아마 용기 한 줌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피드백하러 달려가냐고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에게 피드백을 할 때는 리더가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내가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안을 좀 많이 생각해 가는 게 중요해요. 이 역시도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안들을 가지고 가면 나도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리더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피드백을 받는 리더의 입장에서도 아,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나한테 왔구나. 이게 느껴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자리는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일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싶습니다. 다만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구성원들의 일 진행을 돕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는 있지만 자꾸 한계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땡땡님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 잘 풀어갈지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리더가 기분 나빠할 대목이 별로 없어요.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하기 위해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감정을 담지 말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무엇보다 리더를 믿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포인트예요. 사실 원망하는 마음도 클 거고 화도 날 거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기하기 전에 단 1분이라도 클리어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의 리더인 이분을 믿는다. 나는 이분을 존경한다. 한 1분만 얘기해 보시고 마음을 좀 비우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훨씬 이야기하시는 게 달라지실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로 하는 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I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했으면 이제 두 손 벌리고 도움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준비해간 대안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기한을 좀 조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 중에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업무 말고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이 문제가 이런 면에서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리더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할 겁니다. 네가 뭔가 일을 잘 못해서 이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한테 상의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기쁜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해주는구나. 거기에다가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도 생길 거예요. 그야말로 서로가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까 용기가 조금 더 생기지 않으셨어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예상되는 반응을 내 머릿속에서 미리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부터
좀 어려운 상황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 가시면 정말 편안하고 담담하게 상위 리더에게도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감사하기입니다. 해결책까지 나왔다면 당신 덕분에 이걸 풀 수 있어서 내가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설사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내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쌓이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함께 시너지 내면서 성장하고 성과 내는 일들도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